자, 교재 89페이지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수업을 비교를 해봐야 지금 단원을 이해합니다. 오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이거 수업했죠.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줍니다. 자, 신청한 자에게 며칠 내로 통지합니까?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좀 전에 줄 것이었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랬죠. 자,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드디어 중개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앞으로 중개 업무를 하려면 이런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방금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죠. 그때 가져가는 서류는요, 부자, 교사는 여공신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그때 신청할 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접수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하는데, 그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부른다? 등록관청이라 불렀고, 등록관청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접수를 하면 거기서 확인하는 게 있겠죠. 자, 지금부터 공부해 나가겠지만 중개사무소가 적합한지를 관청에서 나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가 뭐가 건물인지 등을 확인하고, 지금 수업해야 될 결격 사유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7일 내로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법에 등록증 교부 전에 했으니까 좀 전에 뭐 줄 것입니까?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걸 관리하셨고, 그때 보증이라는 것은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분사무소는 1억을 가입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 보증 설정 이렇게 얘기하고, 자, 교부가 되면 이제 이것을 걸어놓고 중개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걸 지금 1교시 동안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도 안 하고 영업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무등록업자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등록을 종로에도 등록하고 강남에도 등록하는 자를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또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 이렇게 받았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지나간 단원이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89페이지 결격 사유는 여기서 만나고 있는데 100%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33년 동안 시험 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 결격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격 사유가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등록이 안 되는 사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등록이 안 되면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게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확인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결격 사유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개 업무를 하다가 결격 사유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받았던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사유다. 이렇게 해줘야 이 세 마디가 다 같은 거잖아. 그죠? 결격 사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등록이 안 되는 사유. 그럼 등록이 안 되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나중에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되는 사유. 그래야 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자, 이 단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분석이 다 돼 있겠죠. 해마다 출제됐던 것, 초급 수준은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초급 수준. 중급 수준은 제목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중급 수준.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우리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출제가 됐는데 어느 단원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초, 중, 고급 중에서 대충 중급 이렇게 찍으시죠. 초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목을 아십니까? 작년에도
다음 5가지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그 말은 제목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걸면은 박스 안에다가 여러 개를 넣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모두 몇 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수업에 임하시면서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 사유 제목은 알아야 되겠다. 제목에 욕심내셔야 됩니다. 제목을 알아야 벗어나는 법도 기억하게 되고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하는데 법조문 한번 봅시다. 89페이지 제일 상단 법 제10조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1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 줄 닦았습니까? 그래서 결격 사유는 방금 했잖아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유가 밑에 쫙 내려붙었는데 모두 몇 개? 12가지가 쫙 내려옵니다. 제목이.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항입니다. 제일 밑에 2항도 줄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1항 1호부터 11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공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개공사도 될 수 없지만 소공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제시한 거죠. 자, 그런 사유 제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자, 90페이지 상단에 2번 이제 결격 사유의 종류. 거기 결격 사유 종류 옆에 28, 29, 30, 31, 32 이렇게 적어놨을 뿐이죠. 최근 5년간 그죠? 계속 적으셔야 돼요. 33, 34, 35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나올 거예요. 반드시 출제되는가 욕심을 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결격 사유 누구다? 미성년자. 제목 딱 동그라미 하고 익히셔야 돼요. 자, 대답합니다. 제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결격 사유 누구?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랍니다. 여러분, 미성년자가 누구지요? 자, 미성년자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인데 이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다. 맞습니까? 여러분 15살짜리가 미성년이잖아요.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치고 여러분한테 와서 5억의 아파트 하나 사시렵니까? 3억의 전세 더 가렵니까? 말이 됩니까? 15살짜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다 이 말이에요. 자, 등록을 할 수도 없다는 말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해주지도 않지만 나중이라도 적발이 되면 미성년자는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민법은 혼인을 하면 미성년자도 성년으로 봐주니까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혼인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럼 혼인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살이 넘어야 한다. 이게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시험에서 혼인하면 벗어날 수 있다. X. 부모가 동의를 하면 할 수도 있다. X의 전부 19세가 넘어야 한다. 제목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두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피한정 후견인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쭉 내려가면 3번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다.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인데 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항상 설명했죠. 피한정할 때 한이 들어가면 하늘 보고 1시간씩 웃는 자입니다. 특히 황사 부는 날 입 더 잘 벌리고 웃습니다. 1시간씩 웃는 자 피한정 후견인.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 피성년 후견인데 이 피성년 후견인의 특징 소나기 올 때마다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고 있습니다. 펑퍼짐하게 앉아서. 그래서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자가 결격 사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없잖아. 그죠?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등록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한테 피한정 피성년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제목을 기억하시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벗어날 수 있다. X예요.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제목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말은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한다. 뭐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한다는 말은 정상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익히는데, 여러분 거기 90페이지 교재 제일 왼쪽 날개 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날개 보면 31에 32에 연속해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기출 1.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밑에 2. 피특정 후견인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연속해서 2번 나와요. 피특정 후견인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걸. 자, 그럼 여러분들은 피특정 후견인이 뭐길래 아닙니까?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제목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 사유지 피특정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 익히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교재 오른쪽으로 가서 번호는 4번이죠. 줄짝 긋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파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산자가 뭡니까? 지금 이런 거 수업하는 시간 아니죠. 신용불량자는 결격 사유다. X예요. 제목 뭐라고 했죠? 파산자 결격 사유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방금 했잖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으니까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복권이 되어야 한다를 기억하시는데, 자, 그때 복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또 로또가 돼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되고, 로또가 아니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자, 이 파산자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OX. 파산 신청해서 안 돼. 파산자는 복권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복권 신청이 아니고 파산자는 복권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번호로는 1, 2, 3 여러분 책에 4번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네 사람은요 모든 업종의 결격사유입니다. 군인도 될 수 없고 학생도 될 수 없고, 학생이 아니고 회사원도 될 수 없고 뭐 경찰관도 될 수 없고 뭐 선생도 될 수 없고 모든 업종의 결격사유입니다. 누가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모든 업종의 결격사유예요. 중개사법도 당연히 결격사유고. 자, 네 번째 결격사유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말도 제일 많고. 여러분 번호로는 5번이죠. 91페이지 제일 밑에 5번 줄짝 꺼놓고 별표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에도 동그라미 나는데 여기에 말이 제일 많아요. 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안 되면 결격사유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일단은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를 금3위는 결격사유 이렇게 익히는데, 자, 금고 이상부터 정리를 한다면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금고나 징역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재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무등록업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들으셨죠? 이중 등록은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징역을 들었잖아요, 그죠? 일반 범죄자는 징역이고 정치범이나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해요. 자, 여러분들은 그건 정치형입니까? 사상범입니까?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 없죠. 교도소 사는 거는 똑같으니까 앞으로 징역 3년을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생각하면서 금고 3년을 받은 자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금고가 뭐길래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고나 징역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있다. 이 자는 얼마가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까? 만약에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또는 금고 3년을 받은 자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되잖아요. 징역 3년 받았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도소 가서 3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교도소 있는 동안에는 일 못한다는 거는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러면 종료된 날이 언제다? 이 날이잖아. 이 날이 무슨 날이죠? 만료된 날이잖아. 그죠?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용해 볼까요? 징역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6년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알아들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어차피 교도소 있는 동안에는 못하니까 출소한 날이 종료된 날이잖아요.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두 번째는 면제가 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요. 아니 내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이거 왜 면제됩니까? 면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거기 교재 92페이지 한가운데 3번 집행의 면제 찾았습니까? 자, 면제의 기억 줄 거 봐요. 법률의 변경, 니은, 형집행의 시효 완성, 밑줄, 그리고 디귿, 특별 사면인데 제일 중요한 디귿을 지금 교재는 제일 늦게 적고 있는 거예요. 디귿의 별표. 자, 그러면 이 법률의 면제가 세 가지나 되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디귿만 나와요. 디귿이 뭐라고요? 특별 사면. 자, 이 말이지. 여러분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면제가 됐다라는 말은 세 가지나 있지만 특별 사면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1년, 2년 살고 있는데 특별 사면 받았어요. 특별 사면이 무슨 날이죠? 면제된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라? 3년이 지나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면제의 조건이 세 가지 있지만 특별사면 법률의 변경 시효의 완성이 있지만 시험에는 특별사면만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자 그때 특별사면 왼쪽에다가 적어놓고 일반사면 하면 X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일반사면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반사면은 결격사유 아니다.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그랬다. 그죠? 여기까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큰 6번입니다. 우리 번호로는 5번째고 제목 중요하다 그랬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법 조문 자체가 가르쳐 주잖아. 금고 이상이 무슨 뜻이죠? 금고 이상이 뭐라고요?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이 말이에요.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다. 그럼 집행유예만 지나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교재 6번에 1번 하단 보고 있죠.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를 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줄 것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를 실효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식이 말이 어렵죠. 그런데 한마디로 들어보면 집행유예만 지나면 형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니까 제목 그대로 벗어나는 걸 기억하는데 거기 제일 밑에 보면 3번 별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 하는 거죠. 봐요.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가 지나야 되는데 설적 시험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면 결격사유가 아니다를 구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선고유예가 무엇입니다. 설명했는데 볼 필요 없어요. 앞으로 선고유예 거기는 줄 꺼놓고 밑에다가 받아쓰기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딱 적어놓고 앞으로 선고유예만 들어오면 우리는 자동으로 뭐라고 부른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결격사유도 아니고 취소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집행유예가 뭐길래 선고유예는 또 뭐길래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면 날 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공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뭐를 정리합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가 지나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만약에 선고유예가 턱 나오면 방금 줄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결격사유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오른쪽 7번째 결격사유 제목에 줄 딱 끊는데 우리 번호로는 6번이죠. 자, 거기 7번이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의 동그라미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고 300만 원 동그라미 합니다. 벌금형 동그라미
그리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인데요. 7번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역시 별표 하나 찍어놓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얼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얼마간 3년간 결격 사유다. 앞으로도 여러분 노래 계속 부를 겁니다. 이 벌 3은 결격 사유다. 자, 다시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벌 3이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데 이 법이 뭐죠? 그럼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중개사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가끔 졸다가 눈 뜬 사람이 졸다가 눈 뜨신 분이 그죠? 이 법이 뭐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 시간에 이 법 선생이 이 법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 법이 뭡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대답했어요. 졸다가 막 정신이 와사가 약간 넘었는가 봐. 그랬잖아. 나서 막 돌리다 보면 핑 넘잖아 지금 그죠? 다시 이 법이 뭐라고요?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 벌 33인데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그죠? 공인중개사가 꼭 공인중개사를 앞에 붙여놔요. 그것도 중개업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몇 년간 결격 사유입니까? 답이 몇 년? X 하셔야 돼. 공인중개사가 무슨 벌금 받았다고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러면 무슨 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이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하니까 그거 딸려 들어간다고 지금. 그죠? 반드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 벌 33 이래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산불 크게 났죠.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산에 가서 산불 내면 요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벌금이에요. 여러분 산불 내다가 5천만 원 벌금 냈어요. 결격 사유도 아니다. 아니지. 그건 살림법 위반이잖아 지금. 그죠? 반드시 제목이 이 벌 33을 익히셔야 되는데 이거를 변호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집시법 위반. 집시법이 뭔지 몰라도 된다니까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데모했다가 걸렸다 이런 뜻인데 뭐 5만 개 다 들어도 전부 X예요. 반드시 무슨 법을 위반해야 된다? 이 법을 위반해야 된다. 이 벌 33.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집에 가다가 저 벌 33 하고 가는 학생이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 쳐보면. 그죠? 이 벌 33은 결격 사유입니다. 자, 제일 밑에 8번부터 줄 것입니다. 35조 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줄 것고 3년 동그라미 넘어가서 9번 이 법 36조 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자격이 정지된 자 줄 거 놓고 정지견 중에 결격 사유입니다. 10번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 38조 1항 2호 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2호부터 11호까지 사유로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줄 거야 돼요. 등록이 취소되고 3년에 줄 거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그랬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 취소 3년. 자 오른쪽 갑니다. 한 장 넘겨서 교재 96페이지 밑에 11번. 자, 이 법에 따라 업무 정지를 받고 업무 정지 줄 것고 있습니까?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신 관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밑줄. 자, 97페이지 상단에 12번. 이 법 39조에 따라 법인도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으니까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를 받은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정지 사유가 죽었습니까? 사유가 발생한 당시까지를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임원은 결격 사유다. 자, 지금 여러분 5개를 그죠? 제가 빠르게 읽었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11번 여러분 번호는 이제 12번으로 하나씩 당겨가는데 자, 이렇게 5가지는 지금 왜 빠르게 읽었는가 하면 첫 번째 뭐였죠? 7번이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여러분 자격이 취소가 되지 않고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지 기간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9번이 오늘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등록이 취소가 된 자가 있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럼 등록 취소가 안 되고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정지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못한다.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는데 지금 동그라미 게 당시 위반 당시의 임원은 결격 사유다 이랬으니까 지금 5가지는 제가 요란하게 적었지만 감각 있는 분은 딱 느낌이 오죠. 공부 잘하는 학생. 첫 번째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얼마 지나야 된다. 3년. 취소된 자는 얼마 지나야 된다. 3년. 여러분 상식 아니에요? 뭐를 위반해서 자격이 취소되거나 등록을 취소시킨 자를 내일부터 일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 오늘 취소시키고.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3년이 지나야 돼. 그 다음 정지를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 동안에는 일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5가지를 요란하게 적었지만 내용은 단조롭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준비하셔야 될 게 11번. 여기 여러분 책에는 12번이죠. 이 법인의 업무 정지 당시 사유 이건 아주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출제위원도 놓칠 수 있어요. 그 출제위원도 놓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따라 그리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A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을 우리는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를 언제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6개월 정지, 영업 정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법인이 자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6개월 정지를 받았다는데 왜 정지 받았을까요? 왜 정지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를 받았겠지, 그죠?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를 받았겠죠. 자, 그러면 위반할 때 1번 사원 임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회사가 뭐를 위반했는지 알겠죠? 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원 임원이 이제 업무를 하다가 회사가 업무 정지됐잖아요. 업무 정지되니까 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표 내야 되겠다. 사표 내면 된다, 안 된다? 되죠. 이거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사표 내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사표를 내고는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가서 등록하고 영업하겠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자, 다시. 같은 사원 임원이라도 여기 들어온 사원 임원이 있어요. 2번 사원 임원.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 들어올 때는 회사가 잘못한 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 전에 뭐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입사해서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업무 정지 받았대요. 자, 업무 정지 받으면 일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회사가. 그죠? 그래서 나는 사표 내야 되겠다. 사표 내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지. 내 사표 내는데 누가 말리겠어? 사표를 내고는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가서 등록하고 영업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시험에서 출제자가 이래 낸다고.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그 당시의 사원 임원은 모두 결격 사유이다. OX. X예요.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이지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 그죠? 출제자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1번은 의미 있게 당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 지금 교재에도 동그라미 해드렸고. 자, 다시 한 번만 답시다.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당시의 모든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이다. OX. X. 반드시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입니다. 이게 합리적이잖아.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네 결격 사유니까 중개업을 못한다. 그럴 수는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요 11번의 그림을 잘 보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2번째 결격 사유. 여러분 번호로는 13번으로 돼 있죠. 원래 제가 적는 거는 법 조문대로 적었고 책은 이제 피성년 피한정을 한 명씩 이름을 주니까 번호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97페이지 상단에 13번 줄자 긋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인 개공사는 결격 사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격 사유인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 사유예요. 자, 물어봅시다. 1번이 뭐? 저기 미성년자 제목 기억하라 그랬잖아. 지금 이제 11번이 뭐? 여기 있잖아요. 법인이 업무 정지 당시 사원은 결격 사유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사원 임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임원이 1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결격 사유면 결격 사유는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잖아. 그죠?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회사 문 닫아라. 이건 여러분이 보더라도 좀 억울하죠.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13번에 2번 봐요. 내려가면 기존의 법인인 개공사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인 개공사의 등록은 취소된다. 다만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이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결격 사유인데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고요? 그 사원 임원을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줄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해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해결. 그리고 해당되는 임원을 바꾸거나 교체를 하면 벗어나는데 얼마 만에 바꾸라고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법조문에 있는 대로 12개의 결격 사유를 공부하신 거예요. 양이 많을까요? 절대로 많은 거 아닙니다. 5개는 확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부터 복습합니다. 안 보고 대답하시면 더 이쁘겠고 보시면서 대답을 하되 제목하고 벗어나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자, 결격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등록이 안 되는 사유. 등록이 안 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 그래야 세 마디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결격 사유 첫째 누구? 미성년자. 벗어나는 방법은 19세가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예요. 벗어나는 방법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즉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다. X에 그거.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되어야 한다. 네 번째가 제일 길다 그랬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이 뭐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면제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때 일반 사면하면 X 그랬어요.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돼. 근데 시험에서 선고유예가 들어오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시험 칠 때까지 노래를 그려 부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유명한 노래 이벌삼삼은 결격 사유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벌삼삼 노래 제목을 기억해야 가사를 찾아내죠. 자, 그 다음 7, 8, 9, 10, 11 5가지는 쫙 내려가면 한 번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3년 동안 중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다. 자,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자격 정지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일 못할까요?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정지 기간 동안에 이번에는 자격 정지를 안 받고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는 이전에 말하면 영업 정지예요. 언제?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영업 정지 받았다. 그럼 얼마 동안 일 못할까요? 5월 1일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정지 기간 동안이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요 11번은 좀 조심하셔야 돼.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정지 당시에 모든 사원이 아니고 위반할 당시에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 자, 마지막 법인의 사원 임원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결격 사유예요. 그럼 한 사람 때문에 법인 등록을 취소시키면 억울하잖아. 그죠?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45일 만에 해소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 OX. X지 또 하잖아. 봐요. 45일 만에 해소하면 2달 내로 했잖아 지금. 그래서 법조문에 계속 2개월 내로 해소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45일 만에 해소했다. 이러면 뭐 잘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듣기를 2개월만 들어가지고 45일 만에 해소했다니까 X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성인들은요.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그죠? 이론만 전달하면 안 되고 이 문제 푸는 훈련도 시켜줘야 된다고. 2개월 내로 해소한다. 이건 알고 있으면서 45일 하면 X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죠? 3년 전에 그래도 나왔어요. 45일 만에 해소하였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 사유를 지금 정리한 거예요. 오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본론인데 중개업을 하는, 여러분 아무리 자격증을 받았더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하는 절차, 그때 등록해서 안 되는 사유가 있어. 그걸 뭐 결격 사유. 자,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등록을 했겠지. 그러면 하면 뭐 해야 돼요? 중개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제목이 뭐가 들어갑니까? 중개업의 경영.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한다가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아주 재밌겠죠. 중요하고. 그런 개념으로 칠판도 정리하고 10분 쉬었다가 중개업의 경영 출발합시다.